2025년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장세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다음 불장 이전 역대급 개미 털기에 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이번 영상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5년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때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하락은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이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장세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지난 관점들을 좀 짧게 복기를 해보게 되면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왜냐면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년도 고점, 24년도 3월의 고점에서 과매수가 찍혔고 이런 식으로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채널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고점 갱신을 하지만 여기가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과매수가 찍힌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을 했지만 이때의 RSI를 넘지 못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한 작년 8월쯤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 7년 동안 테더 도미넌스가 이 추세선만 닿으면 하락장이 왔어요.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2017년 그리고 2018년 19년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빔이죠. 코로나빔 21년 두 번의 하락장, 그리고 여기가 2024년 3월,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닿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 추세선을 깨면서 대불장이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불장, 그러니까 150K, 200K를 외칠 때 저 혼자 여기서 하락장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거의 한 12월부터 두 달 동안 욕 먹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풀매수 구간이 절대 아니다. 여기서 풀매수하게 되면 만약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전 재산이 묶여있는데 다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좋지만 이런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꼭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번 하락을 피했냐라고 하면 저도 당하기는 했습니다. 네, 저도 당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고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한 번의 상승이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번 영상의 내용이죠.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채널을 횡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이 채널의 하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하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채널의 상단으로 가는 피날레장이 한번 오고 나서 그리고 110K 부근에서 시즌의 종료,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사실상 폐기가 되고 저도 포지션이 로스가 나갔는데 이틀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면서 텔레그램의 실시간 브리핑을 정말 열심히 남겨드렸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로 보여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노력한 건 노력한 거고 결과로 보여줬어야 됐다. 그럼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빠져버린 상황에서 불장은 끝났을까? 그럼 정말 큰 폭으로 또 비트코인이 빠져버리게 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까지와 완전 다른 장세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리고 21년 불장과는 완전 다른 장세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모든 개미를 터는 무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게요. 급락을 하면서 결국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했어요. 하락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도 결국엔 저는 하락 이탈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지금 어디서 종가 마감을 했죠?
이 채널의 하단에서 종가 마감을 했죠. 그러면 결국 1시간봉, 4시간봉은 모두 이탈을 했지만 1봉은 이 채널을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뭐 한 60K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저는 V자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V자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 추세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그리고 이번에도 깨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장세와 완전히 제가 다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횡보장에서 발생된 고점과 그리고 24년 8월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찍혔던 테더 도미넌스의 고점.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테더로 거래를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고점이 찍힌 게 지금 장세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눈치 빠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고점이 찍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7년 동안 이 테더 도미넌스 상승 추세선은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할까요? 이 추세선이? 이 추세선은 언젠가 한 번은 깨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추세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맨날 이 추세선이 올 때마다 숏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이 예전과 다르게 생겼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확대해서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은 아직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왜? 테더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테더 도미넌스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상승 채널은 하락 암시형 패턴이에요.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승 채널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지만 힘이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결국 다시 한번 이 7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는 상승 추세선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100K 혹은 110K 부근이 되겠죠. 이건 테더 도미넌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다만 이쯤에 도달을 하면 비트코인이 저항에 가로막힐 거라는 것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서 다시 이 상승 추세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가 쉽게 깨질까요? 쉽게 안 깨지죠. 7년 동안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100K 정도까지 반등을 해요. 대충 유추해보면 그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K까지의 상승이 찐반이다, 불장의 재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위험한 위치니까 매도를 하던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던지 숏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불장 시작이라고 환호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뚫릴 수 있어요. 물론 뚫릴 수 있는데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안 뚫립니다. 안 뚫리면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겠죠. 어디까지? 하락 추세선까지. 그럼 비트코인은 아마 폭락을 할 겁니다. 이번처럼. 이번에 하락갭이 거의 한 30K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지금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 볼륨을 보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상승 추세선과 그리고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삼각 수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볼륨이 낮아지는 삼각 수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끝은 2025년 10월에서 11월
이번 연도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올해 2025년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위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먹는 횡보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서 100K 구간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불장 시작이라고 달려들겠죠. 그리고 다시 폭락하면 겁에 질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작년에도 1년 동안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대다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장을 1년 동안 버틸 수가 있을까요? 위아래로 터는 장을? 못 버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수렴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테더 도미넌스를 켜서 이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물론 진과 함께 차트 교육방에서는 이 차트를 공유드리기는 합니다. 네, 그냥 지금 트레이딩뷰 차트 들어가서 USDT.D 검색을 하고 이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테더 도미넌스가 이 상승 추세선에 닿아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락 추세선에 닿아 있다면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매수, 롱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수렴이 끝날 때까지. 물론 그 전에 수렴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포지션이 로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수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사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끝이에요. 관점이 바로 폐기가 되는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땐 정말 대하락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수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보다는 횡보장이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아래에서는 숏 포지션 위주, 위에서는 롱 포지션 위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 관점대로 올해 내내 이 수렴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저는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수렴이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7년 동안 지켜준 상승 추세선을 깨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은 이 안에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 10월에서 11월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수렴이 진행이 되다가 7년 동안 한 번도 이탈한 적 없던 이 테더 도미넌스 상승 추세선을 이 수렴이 끝내면서 하락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비트코인 불장과는 전혀 다른 역대급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행복회로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만약 이렇게 수렴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수렴을 상승 돌파를 해버리면 사실 나가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21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겪었던 비트코인 불전과 비슷하게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장세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때 좀 버금가지 않을까. 이 시장의 현금 비율이 이때만큼 낮아진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제 생각에는 한 26년, 그러니까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테더 도미넌스가 수렴을 해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수렴만 하면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대폭락장은 지금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로 수렴을 했을 때 2025년 내내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세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해당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뒤로 가기 버튼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 이 수렴을 하락 이탈을 해서 이 추세선이 깨진다면 정말 역대급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관점이 폐기가 되는 순간은 여기서 한 번 더 큰 패닉셀, 즉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실 대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무빙을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하던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하던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선이 뚫리지가 않으면 V자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 이 불장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불장은 단기적인 불장의 가능성이 높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길게 찍어봤고요.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